글씨로.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세상살이의 슬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세상살이 슬마로가 행시를 쓰는 이유, 그리고 행시를 쓰면 글쓰기에 도움이, 슬마로가 행시를 쓰는 이유와 행시를 쓰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행시를 쓰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행시는 제가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좀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라든가 이슈가 됐던 인물들, 이슈가 됐던 상황들을 가지고 제가 행시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손석희 앵커에 관해서 썼고, 두 번째로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이상호 기자를 주제로 썼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까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몽당연필 대표 고내요 배우의 그 배우가 말하는 조선학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총 이렇게 세 편의 행시를 썼습니다. 행시를 첫 번째 행시를 쓰는 이유는 그런 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행시를 쓰면서 시의 연관성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그걸 조리 있게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때그때 나오는 시사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된다. 그래서 정보력이 생긴다. 두 번째로는 행시에 나오는 글씨를 가지고 한 글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몽땅연필 권해요 조선학교 JTBC 뉴스룸에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몰랐던 이 조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호응의 글을 몽땅연필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많은 댓글들 다 하셨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그냥 좋은 배우로만 알았는데 정말 훌륭하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행시를 쓰거나 조선학교에 대해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편 영상에는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카드 뉴스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행시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시사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라든가,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죠.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어떤 계기점들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흐름, 만약에 제가 지금 뉴스룸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몽당연필 고뇌어 조선학교라는 이런 주제로 행시를 썼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고 10년이나 20년이 흐르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구나,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말했던 단어에 대한 학습.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러면은 이 몽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쭉 나열이 되잖아요.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 선택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 단어에 대한 공부들을 막 하게 돼요. 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몽땅연필 고뇌어 조선학교라는 11글자를 가지고 행시를 썼는데 첫 글자가 몽이잖아요. 몽 딱 쳤는데 너무 많아. 몽롱하다, 몽연,
아무튼 너무너무 많은 그 글자 중에서 제가 선택한 단어는 몽극입니다. 몽극. 몽국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성하게 자란 가시라는 뜻이랍니다. 몰랐죠. 행시를 쓰기 전에는 이 몽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몰랐죠. 몽국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난식으로 뭐 쓰려고 하면은 장난스럽게 좀 풍자라며 쓸 수도 있는데 이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몽국이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몽국은 뭐다? 무성하게 자란 가시다. 그래서 몽당연필 권해요. 여기서 몽당연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시를 쓴다. 이러면서 공부가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썼던 것들을 그냥 아주 저잡하지만 아직 기초 단계고 많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몽국, 무성하게 자란 이 가시, 몽국은 우리 현대사의 허벅지에 박혔다. 당초에 꼬인 역사의 소용돌이는 분단을 낳았고 현대사의 허벅지, 상처, 아픔이죠. 가시가 역사의 허벅지, 현대사의 허벅지에 박혔어요. 그거는 우리의 분단을 뜻합니다. 당초에 꼬인 역사의 소용돌이는 분단을 낳았고 꿈보다 해몽이 좋죠. 자, 몽당, 연결의 끈을 찾기 위한 제일동보들의 염원은 필사의 노력 끝에 조선학교로 피었다. 자, 연결의 끈을 찾기 위한 제일동보의 염원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 행에 권해효라는 그래서 몽당연필 권해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권리말살 자행한 일제 저항하며 산화한 김태일 해방 후 희망은 기민의 물거품되고 효수당한 꿈은 현해탄을 건넌다.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권리말살 자행한 일제, 배울 권리, 뭐 인권에 대한 모두. 왜냐면은 지금 이 배경이 조선학교의 배경에 대한 역사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식민 지배에 대한 것을 없는 일로 칩니다. 식민 지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청나라 그때 당시에는 러일 정쟁과 청일 정쟁을 하면서 이렇게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 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식민조약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는 그 을사오족이라는 놈들도 있고 뭐 아무튼 친일 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넘어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얘들은 러시아나 청나라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는 취지로 역사를 날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파들은 해방 후에도 이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멈출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조선학교에서 식민 통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한글을 가지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우익들에게는 그게 눈에 가시거든. 폐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선학교가 나타나는 배경들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약 200만 명의 동포들이 일본에 살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많은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미처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죠. 권혜여 씨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한 70만 명 정도 남았는데 이 7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녀들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일본 학교에 또 형편이 안 되는데 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그룹, 소모임 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어 강습소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오죽순 70만 명에 대한 아이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식으로 여기서 뭐 빈 집을 빌렸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집을 좀 내줘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애들 모아서 공부를 시키던가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국어강습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해방 후에 일본에서 이 국어강습소를 또 탄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 있던 국어강습소들이 탄압으로 의해서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 중에 좀 큰 쪽에서는 조선학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이게 정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죠. 그래서 나왔던 그 중에 이렇게 산화한 김태일이라고 나왔던 16살 김태일 군이 그 투쟁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게 한신교육투쟁이라는 역사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그 투쟁을 이렇게 역사 속에 남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리말살과 정말 폭제 탄압을 일삼는 그 일제시대 아니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정말 힘들게 버텼던 이런 제일동포들이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열망들 그런데 미처 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압을 당하면서 조국에 얘기를 했겠죠. 도와달라. 이렇게 탄압을 한다. 못하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도 너희들의 국민이 아니냐. 어? 우리를 도와달라.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해서 탄압을 못하게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청구를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누구 정권이었죠? 이승만 정권. 이승만 정권 대단하죠. 그때 당시 기민 정책으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제 동포들의 사정들을 눈 딱 감고 외면을 했어요.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다시 그 제일 동포들에게 돌아갔겠죠. 배신을 당한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자, 그 해방 후에 그 큰 희망들이 이승만의 기민정책에 의해서 정말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 가졌던 꿈들이 정말 효소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조국에 대한 열망으로 그 꿈만 혈액탄을 걷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선학교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달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약간 풀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은 외면당했지만 조국을 향한 사랑은 외면당했지만 김민정책에 외면당했지만 선조의 어를 이어 버티고 버틴 당신들 학대에 투쟁하며 피 흘린 당신들 교포가 아닌 통포였음을 기억한다. 교포는 그 나라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포라고 하고, 동포는 한 나라의 한 피부치, 한 민족, 이렇게 한 형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동포라고 합니다. 교포와 동포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학교가 중심으로 된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동포죠, 동포.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자매고, 한 뿌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역사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공 교육.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리 장군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보면은 또리 장군의 늑대들, 어? 배부른 돼지, 늑대들이 나왔던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공산당은 늑대다, 빨갱이 이런 목회, 사람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세뇌당하면서 주입받으면서 컸던 세대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조선학교 동포들이, 일본 동포들이 계속 이승만 정권에게 어? 일제 탄압을 얘기를 하고 청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승만 정권이 입 싹 닦아버리고 기민 정책을 일관하는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 남은 이렇게 외면하는데, 남쪽은 남한을 외면하는데 북한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줬다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선학교가 북한의 교육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어요. 언어들도 마찬가지고 조총련도 관계가 있고 뭐 그런 영향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그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됐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외면했던 남쪽과 손길을 줬던 북쪽,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그 분들은 도매 손길을 잡았겠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은 이게 북한 교육식 방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는 반공의식, 반공사상을 세뇌를 당해가지고 늑대라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커왔는데, 아무렇게 생각을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해도 비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빨갱이에 대한 적색에 대한 그런 적색 공포증,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말 잘 못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간첩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어.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문민정부가 일어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대화하는, 북미가 정상회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이 몽땅연필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처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 피해 지역 내에 조선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좀 의식 있는 분들이 이제 급하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하에 만들어진 이 단체가 몽땅연필인데, 몽땅연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 속의 한 단면을 지금 수면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JTBC 뉴스룸에서 나왔던 그 한 부분이,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던 그 역사의 진실을 고뇌호 씨가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감명 깊게 남아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이런 행시를 썼게 됐고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들은 공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기승전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행시를 쓰면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력이 생긴다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이런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시를 쓰는 이유와 행시를 쓰면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글쓰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 쓰는 게 좋아요. 장문은 못 씁니다. 글 쓰는 게 좋은데 표현의 방법이 너무 서툴죠. 왜 그러냐면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재능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한 10년을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가지고 한 10년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재능이 없다.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10년. 10년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큰 배우들이 대배우가 됐던 이런 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스타가 돼가지고 나왔던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기만성형으로 정말 오랜 무명 시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연극판이라든가 영화판에서 잡일 노가다하면서 버티고 버텼던 분들이 10년 후에 그 긴 무명 생활 속에 완성된 그 삶의 내공이 뭐라고 해야지? 연기가 삶 속에 묻어나는 삶이 연기 속에 묻어나는 뭐 그런 연기들을 하시는 분들 정말 오랜 무명 시간을 거치면서 성공하셨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진짜 10년 정도 쇠 빠지게 한번 노력을 해왔고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면은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목표를 잡고 10년 목표를 잡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10년 목표를 잡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이쪽 길로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실 분들 서로 힘내자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같이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세상살이 슬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